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법원의 선거재판농단 일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용부터 정말 섬뜩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재검표 때 딱 봐도 위조된 투표지인데 이걸 대법원에서 검증했더니 투표지가 바뀌었다. 지금 오늘 이 내용이잖아요. 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들이 그 2021년 6월 28일이면 우리가 소송을 그 2020년 5월 7일 날 제기하고 거의 1년도 더 지났거든요. 네네. 1년 수개월이 지나서 네. 이제 검증기라는 건 이제 투표지를 실제로 보고 네. 네. 또 숫자를 다시 세워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렇게 나올 따라 결과를 기대하고 네. 이제 검증기일에 갔는데 네. 그날 검증기일에 제가 처음부터 그냥 놀란 게 네. 투표지가 너무 깨끗해요. 깨끗하고 예. 네. 예, 접힌 흔적도 없을 뿐 아니라 네, 이 뭉터기로 네. 이거는 뭐 도저히 그 어떤 우리가 선거했을 때 개표장에서 막 다양하게 뭐 이리 접고 저리 접고 막 구겨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추린 게 아니라 그냥 새로 만들어 제작한 네, 박스채로 전부 새로 납품받은 그렇죠. 그런 용지 네. 더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탄 흔적이 전혀 없고 네. 그냥 인쇄소에서 바로 이제 대량 인쇄해서 박스에 딱 넣어가지고 가져온 네. 그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이 투표지에 대해서 조금 그 수사에 대한 제가 변호를 한 적이 있어서 네네. 나름 검찰에서 이 투표지가 어떻게 납품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네. 그걸 이제 조사를 해놓은 기록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미리 검토를 하고 가가지고 네. 조금 이제 투표지 어떤 그 납품한 회사라든지 네. 투표지의 색깔이라든지 또 우리 뭐 사전 투표지, 당일 투표지 이런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런 걸 보니까 그래도 처음부터 이제 이거는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못하는 게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이거 국가기관에서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관리하던 투표지고 네. 대법원 재판이니까 쉽사리 이거 전부 가짜예요 이렇게 외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검토하고 했는데 이 밤새 지켜봐도 네. 밤을 새웠거든요. 네네. 새웠는데 밤새 지켜봐도 이게 흔적이 없는 거예요. 네. 대법관이 그날 그 재판 진행하면서 이걸 전체를 감정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각 그 테이블이 뭐 한 대여섯 개 있으면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테이블당 10장씩만 투표지 이상한 거 뽑아가지고 감정을 네. 의뢰하면 받아주겠다 해서 네. 전부 123장을 처음에 네네. 우리가 그날 검증 결과 제출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거 뭐 저도 일장기 투표지라는 거 네. 저도 사진도 찍고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네. 좀 이상하긴 해도 그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워낙 투표지 자체가 전체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네. 의심이 되니까 네네네. 그거는 어떤 네. 부분에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제가 감정 의뢰한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자국 없는 거 네네네. 깨끗한 것만 골라가지고 네. 한 열 몇 장을 네. 제출을 했거든요. 변호사님 오늘 지금 투표 용지를 갖고 오셨어요. 이게 지금 네. 우리가 쓰는 투표 용지인 거죠. 네, 실제 그 한솔 또는 무림 큰 제지회사에서 원지를 납품해서 네. 원지를 이제 재단에서 자른 투표 용지 사이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깨끗하고 하얗고 그래요. 그래서 접히면 바로 흔적이 남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접어본 건데 굉장히 지금 화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접힌 거와 안 접힌 거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네.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안 접힌 아주 빳빳하고 손탄 흔적이 없는 이 투표지를 이제 검증을 감정을 네. 이제 맡겼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죠. 네. 네. 그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우리가 분명히 맡긴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흔적이 없는 거 이런 네. 걸 감정을 의뢰를 해서 네. 이 대부분의 투표지가 이런 접힌 자국이나 구겨진 네. 자국이 없으니까 이거는 조작이 됐다 이런 주장을 네, 그렇죠. 한 건데 감정 결과에 보면 우리가 10장 중에 한 7장은 접혀 있더라 10장 중에 한 4장은 접혀 있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서 너무 의아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 현미경으로 봤더니 뭐 접힌 자국이 나왔다.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접힌 자국은? 네. 그래서 너무 의아했는데 거의 판결 선고가 이제 작년 7월 달에 있었는가 하거든요. 네. 그때 바로 직전에 그 감정인이 감정하고 네. 이제 사진을 이제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네, 봤더니 네. 틀리더라고요. 예. 네, 네. 그 감정한 후에 투표지에는 접힌 그
자국이 나와 있어요. 줄이 나와 있어요. 네. 접힌 네네네. 자국이. 지금 저기 보시면 왼쪽이 지금 감정 전에 제출한 거고 투표지 전혀 없고 근데 이제 감정에는 촬영한 투표지, 그러니까 감정 이후에 나온 거는 저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접힌 자국이 이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 감정을 맡겼는데 투표지가 바뀌었어요. 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법원에서 이제 우리가 감정한 투표지를 봉인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봉인도 안 하고 그냥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감정을 맡긴 투표지인지 동일한지 아닌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감정한 맡긴 후에도 그런 만약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도대체 누가 저런 짓을 했는지, 네. 누가 저렇게 의도적으로 안 하면 저런 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아무리 육안으로 보고 뭐 사진을 찍어놨는 거 모든 거 봐도 자죽이 없었거든요. 뭐 그때 우리가 검증할 때 어떤 판사님이 내가 접힌 자국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분이 밤 새벽인데 투표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불빛에다 비춰가지고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이렇게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분명한 건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줄이 접은 자국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분명히 형상이 변경된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 투표지를 똑같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QR코드 저걸 우리 스캔을 해보면 넘버가 아주 뭐 30 몇 자리인가? 근데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같은 투표지인 거거든요. 근데 저기 형태가 변경되고 그걸 감정을 해서 이건 접혀 있으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게 틀렸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세히 보면 접힌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접힌 자국을 눈으로도 너무나 잘 보이는데 이걸 굳이 현미경으로 봐서 지금 접힌 자국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웃긴데 정말 황당한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감정을 맡겼는데 투표지가 지금 접힌 거잖아요. 원래 안 접혔는데 이 감정은 도대체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때 감정을 맡긴 곳은 충북대학교 그 교수님, 신 교수님인가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지학 이런 거 종이를 만들고 뭐 이 종이의 그런 형상이라 이런 것들의 감정이 우리나라의 이제 권위자라고 그렇게 알고 우리가 거기다 의뢰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원고 측에서 일단 감정을 할 사람을 이렇게 의뢰를 그렇죠. 우리가 왜냐면 이게 잘못하다가 뭐 국가기관에 가면 뭔가 이제 이게 뭔가 같은 편이 돼가지고 선관위하고 뭐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맡겼는데 문제는 이제 그 투표지 관리를 처음부터 봉인도 안 하고 그냥 투표지를 계속 그렇게 하니까 중간에 충분히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허술한 관리 가운데 감정이 이루어졌던 거죠. 너무 중요한 감정인데 사실 누군가가 딱 봐도 의도적으로 이거는 접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접었다고 우리가 요청했던 이거 우리 원래 빳빳하고 접은 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사실 이게 대법원에서 조작한 거라고 하기는 좀 저희가 말하기가 어렵지만 중요한 건 대법원에서 감정한 게 전과 감정한 후 투표지가 바뀐 게 아니라 훼손된 거죠. 감정인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저는 사실 법원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감정물을 봉인도 안 하고 관리를 했고 또 심지어 그 영등포의 검증기일에는 아예 그 법원에 그 투표지 보관해 놓은 그 문고리에 봉인을 해놨는데 그게 봉인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고 나중에 어떻게 둘러댔냐면 거기다 뭘 남겨놓고 나가서 그걸 가지러 갔다고 그렇게 봉인을 새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이 절차가 너무 허술하다는 거에 문제고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부정을 규명할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되거든요. 법원에서는 있었으면 저렇게 안 하고 오히려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 투표지 일단 형태만 봐도 이거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전부 새로 만드는 투표지 그걸 놓고 재판을 하는데 조금 그 뭔가 자기가 이거 좀 뭔가 의심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거는
법원의 권위로서 네. 그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직원들도 있고 판사들도 있고 뭐 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그걸 123장만 그 수많은 십몇만 장 중에 네. 123장을 뽑아 올리라고 했는데 그나마 법원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 안 하면 누가 와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문을 좀 열어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충분히 의심스러워요. 근데 제가 또 들은 얘기 중에 검증 기일에 또 사진을 못 찍겠다고. 네. 예. 이게 뭐 검증 기일에 촬영된 사진은 열람 복사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 그거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6월 28일 처음 네. 검증할 때 네. 이제 그 전에 그 제가 변호사들 회의에 이제 좀 참여를 좀 게을리했던 네네. 이유로 현장에 가자마자 너무 이상해서 막 사진을 막 찍었거든요. 네네네. 스마트폰으로 네. 막 찍고 뭐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지도 찍고 뭐 네. 이것저것 많이 찍어서 특히 나는 관심 있는 게 이게 투표지가 접은 흔적이 없으니까 뭐 이거는 새로 만드는 거야 속으로 네.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계속 또 투표지 색깔도 하얗지 않고 약간 누런 네. 그것도 그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고 하니까 막 찍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이 재단이 잘못된 투표지라든지 네. 붙은 네. 투표지 뭐 별의별 게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거 막 찍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대법관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진 촬영은 그러니까 모두 다 허용되지 않고 변호인 단 한 명만 촬영하게끔 그렇게 해서 문수정 변호사님이 이제 그 촬영 권한을 가졌는데 네.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자꾸 항의를 했죠. 이거는 각 조에서 우리가 네. 검토하는데 이상한 거 나오는데 이런 거 왜 사진 못 찍게 하냐 그러니까 네. 네. 그럼 그 조를 담당하는 이제 판사님인데 되게 재판연구관이고 부장판사급이거든요. 네. 네. 그분한테 허락을 얻어라.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허락을 얻으라 근데 처음에는 싫어하더라고요. 왜 자꾸 찍으려고 하냐고. 아니 도대체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검증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법원에서는 실제로 그날 동영상도 다 촬영했고 그날 녹음도 다 했어요. 녹음기도 막 전자리에 다 설치하고 그리고 사진도 기사 그 법원 공식 카메라 들은 분이 막 엄청 밤새 찍고 우리가 요구하면 와서 찍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는 믿고 이제 그 사진만 우리가 카피하면 원래 검증하면 나중에 사진은 카피해 주거든요. 모든 재판에서. 그렇게 해줄 줄 알고 또 법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진을 거의 다 삭제하고 336장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본인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야 삭제도 가능하니까 다른 사람은 못 찍게 만든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이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또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너무 그 태도가 그렇죠. 그 나중에 그 재판장 그 당시에 재판 조재현 대법관이 메모를 했더라고요. 법원 서기한테 우리 복사 신청을 하니까 그걸 다 이제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의 서기가 왜 삭제했냐? 그리고 그걸 왜 삭제했냐고 하니까 나중에 겨우 등사해 준 게 336장 법원에서 이제 남긴 그걸 해주면서 메모를 어떻게 했냐면 법원의 조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규정을 이거는 역사적인 재판이고 국민들이 이런 증거물을 봤으면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전부 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할 건데 다 삭제해버리고 또 사진도 파일 사이즈를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못 보게 하려고. 이거는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닌 제가 봐도 그냥 너무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된 점이고 우리 한교안 대표님 그 다음에 영등포인가 검증기일에 이제 같이 참여해서 거기서 그 법원 서기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가서 말씀드렸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당장 대법관 고발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대법관인데 어떻게 고발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보면 야 무슨 이게 법관인지 이거 무슨 약간 좀 사기성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제가 말도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돼요. 너무 정말. 말도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감정 과정에서 이렇게 투표지가 훼손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오늘은 내용 자체가 너무 슬픕니다. 저희가 참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변호사님 보내주신 이 내용을 보면서
와, 대법원이 정말 이런 짓까지 했다고?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또 QR코드, 바코드 관한 내용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 4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